안녕하십니까. 간으로 전이된 대장암 4기 재팔TV 김재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는 면역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전에도 한 2번 정도 제가 언급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얘기는 면역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하고 있는 그런 면역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치료 방향에 있어서 면역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한번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암을 일으키는 그 발생의 경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식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각계의 몸 안에 암이 생길 때는 그 각자 개인의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도, 예를 들자면 똑같은 가족이라도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바로 면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랑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암에 걸리지 않고 저만 암에 걸렸다면 똑같이 잘 먹고 똑같이 잘 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제 몸에 있는 면역이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면역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암의 원인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를 내 면역력이 잘 견딘다면 암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병으로, 아주 중병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암은 우리 몸이 하루에 숨만 쉬어도 그냥 살아있기만 하더라도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까지는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그 암을 우리 몸에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면역력이 잘 체계화돼서 항상성에 의해서 죽일 놈들은 죽이고 정리할 놈들은 정리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암이 쉽게 얘기해서 활개를 치게 되고 웅집을 하게 되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하나의 군대를 만들어서 그것이 중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이도 일으키고 어떤 다른 문제들을 야기를 해서 우리 몸에 상당한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릴 말씀에 대한 이 면역은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공감을 하시고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암은 누구나 생길 수 있다. 환경이 어쨌든, 스트레스가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렇지만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면역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항암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우리 체력과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원래 내재되어 있는 그 면역력이 강해지지 않으면 암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정말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항암약으로 아니면 어떤 치료제 같은 거로 암을 다 없앨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저는 환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그렇게 믿고 있고 제가 공부한 것도 그렇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항암제가 암을 다 고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암을 고칠 수 있는 건 결국은 내 몸이다. 내 몸 안에 있는 내 세포들이, 면역력 세포들이 결국은 암을 다 정리를 해줘야 그게 끝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재발이 안 되고 전이가 안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계속 생기죠. 그런데 그런 재발과 전이, 사실은 암은 무서운 게, 암이 발생한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전이가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1기, 2기, 3기까지는 그렇게 생존율 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4기가 되면 생존율 차이가 확 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전이가 되면 보통 4기로 칭하는데, 물론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원격 전이가 되게 되면 보통 4기라고 판명을 하죠. 그럼 4기가 되면 이미 생존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분들이 항암제를 다른 분보다 더 많이 맞아서 1기나 초기나 0기 이런 분들보다 항암제를 더 막 몇 겹절씩 맞아서 낫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냐면, 우리 몸의 체력을 기르고 면역력을 키우지 않으면 결국은 암은 이겨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음식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계획표들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뭐든지 다 면역에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먹는 음식도 사실은 장에 좋은 게 되게 많아요. 항염, 항산화, 그 다음에 대장에 좋은 거, 이런 음식들을 위주로 먹습니다. 근데 주로 그렇게 해서 식단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 위주로 먹고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제가 이제 장이 좋거나 그다음에 물을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좋기 때문에 지금은 또 현미물로 또 바꿔서 현미물도 먹고 사이판에 와서 이제 또 여기는 또 먹기가 뭐가 제가 만들어 먹기가 좀 편하니까 환경적으로 상황버섯도 선물 받은 것 같고 상황버섯 계속 끓여서 먹고 있거든요. 너무 맛도 좋고 좋은데 그걸 먹고 나면 상황버섯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었다가 또 먹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생강차 먹거나 돼지감자차를 먹거나 현미차를 먹거나 그다음에 중간에 또 녹차도 마시고요. 이 전 시간에 제가 녹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카테킨하고 폴리페놀 성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그래서 저도 계속 녹차를 하루에 2번 정도 녹차를 계속 꾸준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나는 내 몸의 면역력을 위해서 어떤 걸 먹고 있지? 내 몸의 면역력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고 있지? 이거는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믿기 나름이지만 여러분들은 아니 난 그래도 병원을 믿어. 난 그래도 의사 선생님하고 항암 치료 받는 거로 열심히 받아서 꼭 이겨낼 거야. 이것도 좋죠. 그 정신도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말자가 아니에요.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부대끼리 싸우는데 우리는 탱크도 있고 대포도 있고 뭐 핵폭탄도 있고 소총 부대도 있고 뭐 여러 개가 많이 있으면 육해공이 다 있으면 그만큼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을 때가 더 좋겠죠. 그런데 항암 치료만 신경 써서 많이 받는다는 거는 육해공 중에서 육군이나 해군이 빠졌다든지 뭐 공군이나 해군이 빠졌다든지 이렇게 빠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식단 관리를 한다든지 얼씬 같은 거를 해서 운동을 꾸준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암을 없애기 위한 관해 판정을 받기 위한 암을 없애기 위한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병원의 의존도만 너무 높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면역력을 어떻게 키울 거냔 말이죠.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는 항암이나 이런 주사에는 면역력을 키우는 게 없어요. 항암은 오히려 신생세포를 다 죽이는 겁니다. 니 거 내 거 가리지 않고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건 면역력을 오히려 죽이는 거기 때문에 물론 다시 생성돼서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건 개런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번부터 10번의 환자들을 놓고 항암을 쫙 했어요. 근데 안 맞으니까 항암을 또 바꾸든지 더 강력하게 한다든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1번, 2번, 3번은 견딜만 해. 근데 4번, 5번, 6번은 막 죽을 것 같아요. 7번, 8번, 9번은 막 중환자실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개런티 해줍니까? 항암을 받았는데 나는 계속 나을 수 있다 이런 건 개런티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잘 먹고 관리 잘해서 운동도 잘해서 체력을 기르는 것 그리고 또 면역력을 좋게 하는 것 이런 음식들을 잘 챙겨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은 기본적으로 대장이 좋아야 됩니다. 대장이 그 면역력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70에서 80% 정도를 다 대장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골수도 있고 그다음에 흉선도 있고 이런 데서 뭐 T세포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도 있고 우리가 운동이나 먹는 걸 잘 먹으면서 NK세포라든지 T세포 활성도도 익혀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계시지 말고 면역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내 몸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아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딱 정해졌어요. 한국에서 받는 거 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는 이유가 그게 지금 12주가 안 됐거든요. 전 12주를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그 전에 제가 계속 자료를 모아놓고 있거든요. 혈액검사 받은 거, 그 다음에 또 CES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다 모아서 아,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래요. 2월 말쯤 정도 끝나니까 제가 받았더니 어떤 점들이 좋았고 이런 점들은 좀 아쉬웠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이런 점들 때문에 면역 집중 치료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 또는 면역 집중 치료는 내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면역 집중 치료를 위주로 받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면역 항암 치료 키트루다를 받고 있죠. 이거는 지금 사이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6주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그 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 또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제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라 많은 의사 선생님들의 논문과 영상과 글들을 보고 제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해놓은 거예요. 아, 오케이. 이거는 면역 치료는 사이판에서 이렇게 받고 계획적으로 나는 면역 치료는 한국에서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먹는 건 내가 어떻게 하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내가 딱 파트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계획표대로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중간중간에 이거 한번 바꿔볼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요즘에 100% 유기농 카카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또 어떤 영향을 줄까?
또 부작용은 안 생기나? 뭐 소변이라든지 뭐 대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상이 없나? 뭐 어지럼증이 있다든지 다른 뭐 문제들은 없나?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체크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몸의 암을 끝까지 책임지고 없앨 수 있는 것은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세포다. 이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 만약에 약에 의존하게 되면 평생 약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몸을 우리 스스로가 잘 정상화를 시켜놓으면 알아서 면역력들이 다 정리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암뿐만이 아니고 다른 못된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몸에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다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기 전에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암에 걸리기 전에 저도 되게 튼튼했다고 그랬잖아요. 막 밤새고 막 이래도 막 맨날 술 마시고 막 골프 치고 이래도 그걸 다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었는데, 수술하고 항암하고 나니까 몸이 다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지대한 영향을 줘서 내가 사실 힘든 거는 낫다. 그리고 체력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 근데 이제 뭐 체력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아픈 사람 같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저는 거의 없어요. 와, 얼굴도 진짜 좋아 보이는데 누가 아픈 사람으로 보겠냐 너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제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계획을 끊이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암은 이미 발생되면 평생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관해 판정 받고 뭐 5년 완치 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저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제가 갑자기 뭐 술을 먹는다든지 하던 짓을 안 한다든지 운동을 게을리한다든지 얼마든지 다시 암 또 발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재발할 수도 있는 거고. 제 주변에 그렇게 해서 발생하거나 재발하시거나 전이돼 갖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집중해야 된다. 어디에? 면역력에. 그래서 내 몸 스스로의 면역력이 암을 없앨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력을 키우는 거는 사실은 음식 중에서는 운동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어떤 운동을 하시든지 운동은 꾸준하게 하시되 너무 운동을 또 과하게 하면 활성산소가 오히려 생기니까 너무 무리해서 하지는 마시고, 음식은 기본적으로는 밥은 현미밥, 그리고 반찬은 해조류하고 버섯류, 그 다음에 콩 들어가 있는 된장 같은 거,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보통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시금치하고 우엉하고 그 다음에 검은콩, 그 다음에 현미밥, 이거 베이스예요. 그냥 기본 베이스고, 아무래도 사이판에 오면은 와이프가 또 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이 있으니까 조금 더 달라지기도 하고 먹는 물들도 조금 더 다양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물도 좀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지금 현미차 물을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감잎차도 많이 먹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녹차 지금 마시고 있고, 중간중간에 생강차를 마시고 있는데, 생강차는 제가 지금 정말 100%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설사를 그렇게 많이 하다가 딱 정상변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보거든요. 정상변으로, 완전 정상변으로. 그러니까 아프기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지금 장이. 다만 이제 아직 더 낫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거를 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너무 만족합니다. 이 차를 마시는 거는 몸의 온도도 올려주고 기본적으로 아주 자질구레한 염증들을 다 없애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에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거를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은 은근히 항암에 대해서 좀 너무 거부 반응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인데, 저는 왜냐하면 안 맞기로 했으니까, 이제 1세대 항암 치료는 더 이상 안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면역 항암 치료도 끝나고 나면 이제 다른 항암 치료는 안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케모포트 다 떼어놨다고 말씀드렸고, 비유를 하자면 꼭 굳이 그런 것 같아요. 항암은 핵폭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핵폭탄. 그런데 면역 집중 치료라든지 아니면 면역을 위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 거는 저격수 부대를 만드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핵폭탄은 단방에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냥 핵폭탄은 하나 뻥 터지면 그 반경 30km, 20km 있는 거는 완전히 다 초토화를 시켜버리잖아요. 다만 네 거 내 거 없이. 그리고 그 땅에는 다시 새로운 생물들이 자라나려면 상당히 힘들죠. 그 핵폭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항암은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면 나중에 나오겠지. 거기도 새로 풀도 자라고 오염됐지만 모두 자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 데미지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하지만 가시적으로 확 다 쓸어버리는 효과는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죠, 느낌에.
그리고 면역력을 막 키우게 되면 저격수 부대, 저격수 한두 명이 아니라 저격수 부대를 양성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딱 정확하게 적만 골라갖고 딱 죽이는 거거든요. 오늘은 한 사람이 10명밖에 못 죽였지만 그 부대가 10명이면 100명을 죽이는 거예요, 하루에. 그 부대가 만약에 1000명이 있으면 10,000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데미지가 없죠. 저격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죽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몸의 정상 면역 세포들은 원래 그 일을 하는 거였었고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암이 발병된 겁니다. 암이 발병된 요인은 다양하니까 그게 지금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암이 들어와도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어떤 세균이 내 몸에 들어와도 그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면역력을 키우는 게 사실은 암을 이겨내는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몸 안에 저격수 부대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암 환우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재팔TV도 화이팅, 대한민국도 화이팅. 여러분들 면역만이 살 길입니다. 면역을 키우는 것만이 암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8회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